안녕하세요. 태아보험 탐험가 이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혜택들을 반영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임신 관련 혜택, 출산 관련 혜택, 육아 관련 혜택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짜 혜택들 똑똑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먼저 임신을 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임신 바우처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신 중 정기검진 같은 출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2세 이하까지는 병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 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데요. 출산 후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으로는 조리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님이 임신 기간 중 부득이하게 아파서 산부인과가 아닌 병원에 갈 경우에도 진료비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등급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고요. 의원은 10%, 병원은 20%, 종합병원 30%, 상급 종합병원 40% 발생합니다. 대신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보기 전에 임산부인데 진료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대부분 이해하실 건데요. 만약 잘 모르실 경우에는 F015 진료 코드로 할인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 임신하고 외래 진료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하셔서요. 재결제하시면 할인 적용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출산 관련 혜택들입니다. 만약 출산 시에 다음과 같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작년까지는 소득 구간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되어서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혹은 아이마중 앱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비 급여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 지원 가능하고요. 비급여 진료비 중 9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상급 병실 입원료, 특식 등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제왕절개 분만이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관련 정책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제왕절개 분만 시에는 기존에는 5%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0%로 전액 면제되어서 부담할 비용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출산 혜택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천만남 이용권입니다. 천만남 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주어지는 출산 지원금인데요. 부모 소득에 관련 없이 지원하는 거고요. 2025년부터는 첫째 출산 시에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총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충전되는데요. 지급받은 후에는 주민등록상 아이 생년월일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겸 관공서 방문하셨다면 가신 김에 같이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백화점이나 베이비페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육아용품에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소아과 진료비, 예방접종비 같은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산후도우미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서나 학습지 등 교육비는 물론이고요. 공연, 전시관, 관람 같은 문화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유흥업소 당연히 안 되고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면세점에서의 사용은 불가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주소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 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쉽게 지역을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검색해보니까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또 1인당 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100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육아, 양육 관련 혜택들을 안내드릴 텐데요. 먼저 부모급여입니다. 0세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부모급여는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가정보육 시와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하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가정보육 시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인데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모든 아동들이 받는 수당은 아닙니다. 일정 개월수에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만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은 월 10만 원이고요. 지원 대상은 24개월에서 85개월 아이까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보육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애 아동의 양육수당은 24개월에서 35개월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36개월에서 86개월은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 지원 수당들이 많고 부모 수당, 육아 수당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저도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육아 관련 수당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정식 명칭이라고 하니까요. 항목별로 해당되는 수당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임신, 출산, 육아 혜택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